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박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2015 학습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한 공무원 시험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들으시고서 자, 반드시 여러분들 계획표에 자, 이것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1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국어 출제 경향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자, 실제 선생님이 요 표하고요. 하나 더 만들었는데 자, 서울시 및 기타 지방직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는요. 국가직입니다. 자, 선생님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2010년부터 출발해서 2014년도까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왼쪽을 설명드리면 자, 왼쪽은 총 이렇게 3개입니다. 문법, 어휘, 독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따로. 근데 여러분들 자, 이 독해의 경우에는요.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누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문법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를 쭉 계산해 봤습니다. 100% 비율 중에서 자, 무려 몇 퍼센트가? 40%가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물론 약간의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9문제 있고요. 여기는 7문제 출제됐고요. 9문제, 8문제. 평균을 따졌을 때 4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 중에서 40%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결론, 자,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의 경우에는요. 문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문법이라는 것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어휘입니다. 자, 어휘. 자, 어휘와 한자인데요. 자, 실제로 학생들이 이 어휘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휘는요. 실제로 단순히 한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휘는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2015년도에 시험을 보기 바로 전날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비중은 아무래도 문법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자, 무려 18%입니다. 이 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어휘를 놓치면은요. 예를 들어서 문법을 잡았습니다. 독해 다 잡았는데 어휘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어휘,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한자 아닙니까? 한자는 지금부터 틈틈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겠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독해. 자, 그럼 이 독해는요. 비문학과 자, 문학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문학입니다. 자, 비문학의 비중 좀 보십시오. 자, 29%입니다. 오호,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비문학 이 하나만 가지고서 29%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 공무원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 지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비문학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지만이 합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좋습니다. 자, 문학입니다. 자, 문학은 현대와 구전문학으로 나눴는데요. 자, 무려 13%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 부분 아니죠? 문법, 어휘, 독해, 다시 한번 비문학과 문학. 이렇게 4개로 나누었을 때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합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 골고루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기억합시다. 자, 문법은 40% 출제됩니다. 어휘는요. 자, 18% 나오고요. 자, 비문학은요. 무려 29%. 문학은 13%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직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와 기타 지방직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표는 똑같습니다. 자, 표는 마찬가지로 문법, 어휘, 독해는 비문학과 문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문법입니다. 자, 문법은요. 자, 아무래도 국가직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국가직은 40%였는데 서울시 및 기타 지방직의 경우는 36%입니다. 하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문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잡지 못하면은요. 공무원 시험 합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찍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자 공부를 하실 때 문법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솔직히 여러분들 이 문법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은요 공무나 공무원 시험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휘 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19%입니다. 19%. 거의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국가직과 서울시 또는 지방직의 경우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어휘입니다. 됐죠? 자, 독해입니다.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눠집니다. 자, 비문학은요. 9%입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죠?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표입니다. 29%였습니다. 그런데 자, 서울시 또는 기타 지방직의 경우에는요. 9%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국가직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가정한다면요. 비문학 철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서울시 또는 기타 지방직을 대비합니다. 그러면 비문학보다는 오히려 문학 쪽을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문학입니다. 자, 문학 마찬가지입니다. 36%. 오, 굉장히 크죠? 뭐에 비해서? 자, 앞에 국가직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게 국가직과 서울시 또는 기타 지방직 시험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국가직만 시험을 보는 학생은 없습니다. 국가직도 보실 거고요. 서울시와 기타 지방직도 당연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문법, 어휘, 비문학, 문학을요. 골고루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자, 서울시 또는 기타 지방직의 경우에는요. 문법은 36%입니다. 어휘 부분은요. 19%입니다. 자, 독해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9%고요. 문학은 36% 정도의 비중으로 차지해요. 자,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보여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대책을 설명드립니다. 이해하겠죠? 좋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에서 꼭 알아야 할 점입니다. 1번입니다. 1번.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번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뭐가 중요합니까? 문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표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자, 지금 현재 비중이 얼만큼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자, 무려 36%부터 시작해서 40%까지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다? 자,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법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러한 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여기 봅시다. 자, 이게 자, 실제 올해 출제된 거죠. 2014년도 국가직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확히 보이시죠? 14년 국가직 국어 4번 문제입니다. 선택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늘 암기를 하고 계신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밑에는 선택지를 보십시오. 자, 1번부터 4번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1번부터 4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자, 밑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해결 방안이.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게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입니다. 규정. 자, 밑에 있는 것은 실제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자, 왕십리가 1번이죠. 근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왕십리라고 이렇게 규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규정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공부를 하셨다면은요. 선택지 지우는 거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자, 울릉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 백마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4번입니다. 항여울 없는 것 같죠? 여기 있습니다. 결론. 자, 결국 1번부터 4번의 선택지. 결국 출제자는요, 선택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를 대체로 어떻게 만드냐면요, 어문 규정. 안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만드니까 어문 규정을 꼭 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문 규정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 1번이 한글 맞춤법입니다.
아시죠? 자, 이번에 표준어 규정입니다. 아시죠? 세 번째가 외래어 표기법이고요. 네 번째가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자, 규정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사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하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 4번 문제는요. 그러니까 진짜 10초짜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찍고서 다른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입니다. 그게 대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입니다. 자, 실제 문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어문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문 규정 안에 있는 사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셨다면요.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출제됩니다. 출제됐습니다. 봅시다. 자, 형태수의 개수 가장 많은 것을 물었고요. 14년입니다. 올해 지방직 9급 6번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의 선택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해야 됩니까? 형태소가 뭔지 그리고 자, 어떤 문장을 주었을 때 그 문장에서 형태소를 구분할 정도의 실력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요. 이 표를 보실 겁니다. 이런 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규범문법 아닙니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다면 충분히 1번부터 4번에 형태소를 나눌 수 있을 거고요.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쉽게 찍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정리입니다. 자, 문법의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규범문법과 생활문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규범문법은요. 기본적인 개념, 정의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태소라고 한다면요. 아마 선생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랬을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머리 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넣어 주셔야지만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면 생활문법이 있습니다. 아까 어문 규정 말씀드렸죠? 어문 규정 마찬가지로 사례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셔야지만이 충분히 나중에 문법도 어렵지 않게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점입니다. 2번이고요. 자, 공무원 시험은 뭐가 중요합니까? 독해가 중요합니다. 이때의 독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비문학과요. 문학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아까 앞에 표 기억나십니까? 자, 얼만큼의 비중이었냐면요. 자, 요 수치는요. 문학과 비문학을 합쳐서 만든 수치입니다. 됐죠? 자, 약 42%에서 45%까지가 출제 비중입니다. 물론 국가직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죠. 비문학이 더 많이 나고요. 자, 서울시 또는 기타 지방직의 경우에는 문학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된다는 거. 그거는 다른 거고요. 다시 한번 합쳐서 설명을 드린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자, 독해 이만큼 출제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 표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자, 봅시다. 자, 2014년이고요. 국가직 9급 13번 문제입니다. 밑에 요 글 아십니까? 요거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기억하신다면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있었던 지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지문을 보시고서 답을 틀렸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위에 있는 지문의 해석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밑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에서 정답을 찍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최소한 이 지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요. 해석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전 시간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문학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제가 뭘 분석해 드렸냐면요. 자, 14년입니다. 2014년 국가직 9급 시험입니다. 됐죠?
그 시험을 분석 드린 겁니다. 그중에서 문학을 분석한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자, 1번은 지문입니다. 자, 2번은 문제이고요. 3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그 대책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1번입니다. 자, 1번 지문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고전시가 종철의 관동별곡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나왔다고요? 고전시가가 문제 출제가 됐네요. 됐죠? 두 번째는요. 백석의 모닥불 나왔습니다. 이거는 현대시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현대소설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정확히 3개의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겹쳐지는 지문은 없습니다. 고전시가 1개, 현대시 1개, 현대소설 1개입니다. 만약에 4번째 지문이 나왔습니다라고 한다면 고전소설이나 또는 수필 또는 극문학 쪽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자 장르별로 골고루 출제가 된다는 거 하나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지 보면은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요. 시어의 의미 파악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시어의 의미 파악 문제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이 시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소설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서술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 3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3개의 문제가 늘 봤던 문제들입니다. 시어의 의미, 시에선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시에서는요, 시어의 의미 또한 중요하지만 발상 및 표현법입니다. 즉, 표현상의 특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나오는 문제가 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소설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서술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술 방식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없는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문학 문제 유형은요, 낯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대책 들어갑니다. 자, 밑에 첫 번째 줄로 뭐가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수능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내용과 형식, 다시 한번 작품의 내용과 형식입니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수험생들은 단순히 암기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한다는 것은 이제는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암기를 했습니다. 내가 100편을 암기했습니다. 현대시만. 그런데 막상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간에 시험에 딱 봤더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101번째 내가 공부하지 않은 그런 지문이 출제될 수가 있다입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요. 자, 단순 암기 안 됩니다. 단순 암기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낯선 지문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낯선 지문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나중에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꼭 그렇게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학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선생님이 기본서 강의를 하면서 문학 이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낯선 지문은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비문학 보겠습니다. 자,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입니다. 문제 유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 문제가 거의 주입니다. 비문학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파악과 서술 방식 묻는 문제가 거의 주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내용 이해 문제 아닙니까? 언제 출제됐냐면요. 14년 국가직 9급 12번 문제입니다. 네, 비문학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얘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의 지문이고요. 문제 하나입니다. 제가 뭘 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글자 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600자가 넘습니다. 자, 보통 비문학 300자, 단문이죠, 단문. 그리고 600자 정도를 중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은 장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지금의 모의고사, 지금의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글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중문 이상의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공무원 시험의 추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이것을 완벽히 읽고서 자 선택지를 지우시는 그 정도의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문입니다. 지문. 최근 비문학의 경우에는요, 말씀드렸습니다. 300자 정도의 지문보다는요, 이렇게 600자 이상으로 아무래도 지문이 점점 길어집니다. 지문이 점점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지문이 점점점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지문이 점점 길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점입니다. 지문이 길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결국 이 공무원 시험 20문제 몇 분 만에 푸십니까? 25분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면 지문이 점점 길어지면은요, 25분 동안에 20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니 근본적인 독해 원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2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겁니다. 비문학 문제는요, 크게 내용을 묻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문제는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있죠. 두 번째는 자, 형식을 묻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특이해서 못 풀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의 경우에는요, 문제가 크게 두 가지,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형식과 관련된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자, 대책입니다. 대책. 자, 대책은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위에 얘가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이 바로 대책일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럼 따라붙어 나오는 내용은 해결 방안입니다. 질문이면 따라붙어 나오는 내용은요, 답변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문제점이니까 자, 대책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에서 대책을 찾는 게 좋다는 얘기겠죠. 이해하겠죠? 자, 읽겠습니다. 질문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또한 다양화되면서 자, 봅시다. 정확한 독해 원리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독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하십시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요. 자,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니까요. 해결 방안, 정확한 독해 원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독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낯선 지문이 왔을 때도 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독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1년 동안 하시면은요, 충분히 내년 2015년도에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대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네요, 벌써. 두 번째 아니라 벌써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3번입니다. 공무원 시험은요, 한자가 중요합니다.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무려 한자가 중요합니다. 한자는 실제로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독해에 비해서는 나오는 비중이 적죠. 비중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비중입니다. 약 9%에서 14% 정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문법이라든가 독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중이 적습니다. 그렇지만요. 한자를 놓치고서는요, 또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한자 부분은요, 꼭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한자 시험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한자 시험입니다. 이렇게. 다음 시주에 드러난 화자의 정수와 가장 가까운 곳을 물었습니다. 이게 2014년 지방직 9급의 16번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자 시험의 경우에는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알면은요. 진짜 10초짜리가 뭡니까? 1초도 안 됩니다.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가 그렇습니다. 아니 한자뿐만이 아니라 어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휘 부분이 한자 부분이 실제로 알면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모르면 너무나 어려운 게 이 한자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대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어휘에 대한 공부는요. 이때 이 어휘라는 것이 이렇게 묶어서 그냥 어휘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죠? 자 어휘에 대한 공부는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문제를 마치겠다.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하루에 조금씩 아니면 일주일 동안 조금씩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최소한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이 어휘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투자하겠다. 그런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내년 공무원 시험 보기 바로 전날까지 계속해서 그 계획을 실천하시면은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어휘에 대한 공부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얼만큼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정확히 세우시고서 그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은요. 나중에 이 어휘 때문이라도 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잠깐만 여러분들 밑에 이게 뭐냐면은 기본서의 교재 구성이거든요. 기본서 교재 구성.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요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OT입니다. OT. 그러니까 이거와 동시에 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이 바로 기본서입니다. 근데 기본서에 어휘 파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를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어휘입니다. 순, 우리말, 주제별 어휘, 순화어, 관용구, 주요 속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한자입니다. 구별을 유하는 한자, 한자어의 도금과 뜻, 한자성 어르고 한문의 이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고서 그 교재와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해하겠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꾸준히 하시면은요. 어휘, 한자 별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들이 한자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반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요. 충분히 한자, 어휘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이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요거 여태까지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까먹으셨다고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요. 2015년도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습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선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국가직. 과 서울시 또는 기타 지방직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나름대로 대책을 이야기했죠. 문제점 3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문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됐죠? 자, 두 번째는 독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한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자 실제 기출 지문을 이렇게 보면서 대책까지 말씀을 드린 게 지금까지입니다. 이해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장입니다.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요.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겠습니다를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이해하겠죠? 자, 우선 1번입니다. 자, OT라고 돼 있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OT입니다.
1강이죠. 1강. OT. 지금은 분명히 7월이기 때문에 7월에 촬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본 이론. 자, OT가 끝나면 바로 기본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 이 기본 이론이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는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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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 기본 이론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냐면요. 11월 달까지 끝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저를 따라올 수만 있다면 충분히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끝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의를 끝냅니다. 11월 달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정확하게 완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겠죠? 됐죠? 그리고 나서 기본서 쭉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아직까지는 확실히 잘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라면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빠르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기본 이론 강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 바람입니다. 2번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겠죠? 좋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핵심 이론이죠. 자, 그럼 이 핵심 이론이 뭐냐면요. 기본 이론을 압축한 게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제가 막 강의를 합니다. 80강 동안 강의를 할 겁니다. 핵심 이론은요. 80강의 내용 중에서 압축해서 20강으로 줄여드립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로 이 핵심 이론에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반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게 언제까지면요.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완강합니다. 이해하겠죠? 자, 여러분들 기본 이론과 핵심 이론까지는요. 12월 달까지면 무조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요. 반드시 2번 정도는 돌려서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문제풀이입니다. 자, 문제풀이는요. 우선 첫 번째 이 문제풀이가 들어가죠. 자, 이 문제풀이는요. 장르별 또는 단원별 문제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입니다. 문법 중에서 의문과 관련된 문제풀이 뭐 이런 식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이게 언제 촬영이 들어갔냐면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해서 완강을 하겠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괜찮겠죠? 자,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자,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6강을 촬영을 합니다. 그랬죠? 최종 정리. 요즘에는 OX 굉장히 좋아하시죠? OX 여기서 촬영하겠습니다. 서울시 모의고사는 좀 뒤죠? 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해서 서울시 모의고사 문제풀이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입니다. 국가직 해설 특강입니다. 이건 국가직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 특강을 4월 달에 하도록 하겠다는 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 촬영 계획에 맞추어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의 강의를 잘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요. 요거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은 7월부터 11월 달까지, 핵심 이론은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국가직 또는 지방직 모의고사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는 12월부터 2월 달까지, 국가직 또는 지방직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자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런 것들 써 주시면은요.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면 제 강의를 정말 완벽하게 따라오시는 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강좌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요거 들으셔야 되고요. 요거 들으셔야 되고요. 요거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대비할지 그 시험에 맞춰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입니다. 괜찮겠죠? 좋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OT의 자료를 만들면서 앞에 있는 1장과 2장은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장과 2장의 경우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이죠. 2015년을 맞이하는 각오. 요거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맞죠? 자, 제가 지금 현재 EBS에서 여러분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아마 이 강의가 첫 만남일 겁니다. 처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나름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이 복합되다 보니까 어떻게 2015년을 맞이할까 그 각오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겁니다. 저는 저를 따라오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길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이라는 기쁨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잠을 굉장히 조금 주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주무시면은요. 저는 3시간 반 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시간을 주무신다라고 가져온다면 저는 4시간 반 자겠습니다. 즉 여러분보다 반드시 조금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저 2015 학습 전략을 맞춰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희 첫 만남이니까 첫 번째 만남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로 끝내지 마시고요. 함께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화이팅으로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이죠.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습니까?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